50여 년 전 부모님을 갑작스레 여의게 된 오남매. 친척 집으로 가거나 입양되는 등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복했던 사촌 오빠 집으로 가게 됐던 여성. 하지만 그곳에서 악몽 같은 일을 겪게 되는데요. 고등학생이던 조카가 겨우 8살이었던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겁니다. 이를 견디다 못해 가출까지 여러 번 했지만 또 몹쓸 짓을 당해야 했고 그 지옥은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온 피해자의 한, 이제라도 풀 수 있을까요? 자, 몇 주 전에 이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출산까지 했던 한 제보자분의 사건 전해드렸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분해 주셨는데 오늘 이 사건을 제보해 주신 분도 그날 그 방송을 보시고 나도 사건 반장에 문을 두드려야 되겠다 하셨다는 겁니다. 네, 이 제보자가 현재 60대가 된 여성입니다. 50여 년 전에요. 이 당시에 수십 년 전이기 때문에 제보자는 8살 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 이 제보자가 5남매였는데 이 5남매가 뿔뿔이 이 누구는 친척집으로 가고 누구는 입양을 가고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보자는 사촌 오빠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당시 사촌 오빠의 집은요, 1970년대였는데 그 가사 관리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아기 돌봐주는 분이 따로 있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복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잘 사는 사촌 오빠 집에 가면서 야, 너 대학도 보내줄게 하는 말에 갔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집에서 살게 된 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 60거든요. 8살이면은 50년 됐나요? 혼자 있을 때도 그랬고 사람이 있어도 그랬어요. 걸레 가져오라고. 걸레 가져오라고 신부를 시키고 가면은 이제 막 그러면 저는 창피해서 소리도 못 지르고. 방이 2층인데 1층에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요. 주택이거든요. 주택인데 2층이 방인데 왜 그런 말도 진짜 못했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8살짜리한테 저 짓을 했습니다. 아, 네. 나이가 진짜 너무 어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다가 지금 8살 이 나이도 사실 성폭행을 당하면 너무 심각한 나이인데 심신해서 사실 이 8살이었던 제보자는 그때 막 부모님을 여의었고 형제 자매죠. 지금 5남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5남매가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너무 찢어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성폭행을 말하자면 사촌 오빠의 둘째 아들인 그 당시 고등학생한테 당한 거죠. 근데 이 집이 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2층에서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면 1층에 사람들이 있어도 뭐 사람들이 몰랐나 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어린 그 제보자가 생각을 해도 너무 무섭고 놀라운 일이니까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가해자인 고등학생이 협박을 했대요.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저 8살 아이가 바들바들 떨면서 저렇게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은 겁니다. 저 사파에 나온 대로 진짜 그 오촌 조카라는 자는 입에다 저렇게 쉿 하면서 말하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답니다. 8살짜리 초등학생이 얼마나 덜덜덜덜 떨었겠어요. 저 당시에 70년대에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해바라기 센터가 있습니까? 이걸 뭐 경찰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얘기한다 한들 네가 뭐 빌미를 줬겠지 이런 말을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하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어떤 지긋지긋한 성폭행을 피해서 가출을 했고요. 잠시 친척집에 머물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 자기를 좀 같이 친딸처럼 키워주겠다라고 한 가정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완전히 일 시키고 막 그냥 막 너무 뭐 청소 같은 거 이런 거 시켜서 결국은 다시 편지를 씁니다. 나 좀 너무 힘들다. 데려가 달라라고 해서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친척들은 왜 그래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버렸냐고 내용도 모르면서 이 사연자를 탓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 8살 초등학생이 집을 나와서 어딜 갈 수 있겠어요. 결국 제 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 그 조카라는 자의 성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일단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요. 처음 집에 간 게 8살 때죠.
19살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여성이 임신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때는 피임기구까지 써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폭행을 당하고 못 견디면 가출을 하고, 또 그랬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분은 결국 초등학교밖에 졸업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가 이제 18살째 되던 해에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첫째 형수, 그러니까 첫째 조카의 아내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그러니까 형의 와이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털어놨고, 그래서 이제 그 올케 언니, 그러니까 사촌 오빠 아내도 이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를 그 당시에 동네 가게에 취직하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 제보자가 이 집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다른 가족들이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나를 성폭행했던 그 오촌 조카, 그 고등학생, 그자의 형의 와이프에게 이 피해자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통 반응이 그렇잖아요. 결국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낸 거예요. 네, 그 뒤로 계속 그 응어리를 키워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 최근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던 친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척을 통해서 지난해 여름에 그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대화가 약간 이어졌고 그러면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언제 만날지 약속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지금은 메시지 보내면 읽기는 하는데요. 답장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보자분이 지난 40년 동안 대체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텼을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직접 취재를 하면서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는 죄인입니다. 제보자분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남편한테 제가 죄인이에요, 죄인. 창피하고, 미안하고, 속 눈물나요. 지나가는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 진짜 눈물나요. 아무도 저희 남편도 지금 알면 안 돼요. 자, 교수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60이 올 때까지 온몸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뭐 불면증 약, 우울증 약 많이 드셨고 이 병원에 입원도 했는데 그때 의료진이 아무런 원인을 찾지 못해서 혹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냐고 물으셨대요. 이런 걸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 8살 때부터 부모님이 이르시고 형제와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하고 결정적인 건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내가 피해를 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누군가한테 믿을 사람한테 말을 했었으면 이렇게 신체화 증상이라는 게 마음이 아파서 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표현을 못하니까 몸 안에서 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못하신 게 너무 안타깝고 주변에 뭐 엄마도 언니도 아무도 없으니까 얘기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죄인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네, 죄인이 아니시고요. 8살에 성폭행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이십니다. 이 처제를 성폭행해서 임신까지 시켰던 그 형부의 사건, 그 유튜브 클립에 정말 달린 댓글들을 제가 뭐 거의 10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제가 그걸 다 읽어봤습니다. 유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 진짜 70년대, 80년대 이런 일을 당하면 여자 탓, 피해자 탓을 하던 그 시대적 분위기에 그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속으로 삭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병이 나서 병명도 찾을 수 없고 몸은 분명히 아픈데 박 변호사님 네. 도대체 병명을 알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말이죠. 네. 저희가 이 오촌 조카라는 자에게 이 피해자분께 연락처를 받아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안 받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 8살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살았을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실형 살리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껏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죄인이다 했는 그 마음의 상처, 그것을 지금이라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가해자의 진솔한 뭐 사과라든지 반성, 이걸 좀 듣고 싶어서 아마 제보를 했고 연락을 아마 취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작진이 연락을 했는데도 뭐 문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4번도 전화를 했는데 결국 답이 없습니다. 아마 진심으로 뭐 사과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 제보자는 결국 그 고통에서 아직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짧게 좀 네. 정리 부탁드릴게요. 이 제보자분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딱 한마디, 딱 하나 원하셨어요. 이미 뭐 민사든 형사든 그 소용이 없는 거 이분도 아세요. 그 인간의 사과를 좀 받고 싶다. 진솔한 사과.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다 아시고 아마 저희한테 제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폭행을 했다는 사람도 저 얘기를 듣고 본인이 부인하지도 않고 읽고 가만히 있는다는 건 사실상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과거의 잘못, 지금 형사처벌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소한 본인이 어떻게 상처를 줬고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제보자에게는 또 앞으로 살아갈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이거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예. 가해자라는 사람도, 왜냐하면 여기 제작진한테 연락이 갔었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본인이 먼저 자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제보자께서도 조금 그 사과를 받고 나서 마음의 짐을 조금만 더 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해자 지금 뭐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